안녕하세요. 저는 윤정희입니다. 올해 65. 새벽 4시에 울린 전화벨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어요. 이모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조카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순 할머니. 89세. 어제까지만 해도 정희야, 무릎이 아파서 못 견디겠다 하시던 분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20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45년. 남편이 일찍 세상 떠난 후론 거의 20년을 시어머니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이모 빨리 오세요. 장례 준비해야 해요. 급하게 짐을 챙겼습니다. 검은색 옷, 상복, 그리고 어머니가 아끼시던 진주 목걸이. 고속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고향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대문 앞에 조화가 벌써 몇 개 놓여 있었어요. 마당엔 친척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죠. 정희야 왔구나. 시누이분이 달려와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에 너 이름 부르셨어. 가슴이 먹먹했어요. 안방으로 들어가니 하얗게 수의를 입고 계신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정말 편안한 표정이셨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여사님이 남긴 게 있습니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집사 김동혁 씨였습니다. 시어머니를 10년 넘게 모셔온 분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장례부터 치르셔야죠. 김동혁 씨의 표정이 왠지 심상치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죠. 저녁 때 첫째 아들 경수와 둘째 아들 재민이 도착했습니다. 경수는 혼자 왔고 재민은 부인 세연과 딸 소윤이랑 함께였어요. 엄마 고생했어. 경수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마지막 모습 어땠어? 편안하셨어. 아픈 기색 없이 주무시다가 가셨다고 하더라. 세연이 꽃을 들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정중하게 인사하더군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 시어머니를 그렇게 아꼈던 세연치고는 눈물이 없었거든요. 밤새 빈소를 지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어떻게 될까? 시어머니가 살던 이 전통가옥과 넓은 땅. 저는 그동안 관리만 했을 뿐이지 제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새벽녘 김동혁 씨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여사님 잠깐 나와 보시죠. 마당 한쪽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죽으면 이걸 정희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작은 열쇠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중요한 거라고 하셨어요. 열쇠를 받아들고 있으니 마음이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해 주셨구나. 그런데 여사님. 김동혁 씨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요? 세연 여사가 법무사랑 자주 만나셨거든요. 할머님 몰래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법무사요? 네. 그리고 할머님 서류를 자꾸 찾아보시더라고요.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게 없었죠. 일단 장례부터 치릅시다.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해 보고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벌써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이었어요. 조문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분들. 저는 상주로서 인사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둘째 며느리 세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인의 며느리 김세연입니다. 마치 자기가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조문객들에게 집안 소개를 하고 심지어 장례 절차까지 지시했죠. 꽃은 이쪽으로 놓으시고 부조금은 저쪽 테이블에 두세요. 저보다 더 적극적이었어요. 원래 얌전한 성격이었는데 갑자기 왜 저렇게 나서는 건지. 세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제가 말했더니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려야죠. 할머니가 그렇게 저를 아껴주셨는데. 맞는 말이긴 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세연을 예뻐했거든요. 우리 세연이가 제일 효자다 하시면서요. 오후가 되자 둘째 아들 재민이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재산 정리 얘기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직 장례도 안 끝났는데 벌써 재산 얘기라니. 지금 할 얘기가 아니잖니. 엄마, 세금 문제가 있어요. 빨리 정리 안 하면 나라에서 가져가요. 세연이 옆에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재민이 말이 맞아요. 상속세 때문에 서둘러야 해요. 그래도 장례 끝나고. 그럼 늦어요. 법무사 선생님도 빨리 하라고 하셨어요. 법무사요? 김동혁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세연이 법무사를 만났다는. 어떤 법무사인데? 제가 아는 분이에요. 신뢰할 만한 분이죠. 뭔가 불안했지만 거부할 명분은 없었어요. 실제로 상속세 문제는 복잡하니까요. 저녁 때 친척들이 모였어요.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그리고 시누이들. 모두들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며 추억을 나누었죠. 언니가 진짜 복 많았어. 정이 같은 며느리 만나서. 시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40년 넘게 정성으로 모셨잖아.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세연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고모님들, 할머니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재산 관리? 이 집이랑 딱 말이에요. 관리가 만만치 않잖아요. 큰 시누이가 대답했어요. 그야 당연히 정의가 하겠지. 그동안 다 해왔는데. 그런데 명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간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민감한 주제였거든요. 재민이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희가 법무사하고 상의해 봤는데요. 상의를 언제? 어제요. 세금 때문에 급해서요.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니? 일단 관리하기 쉽게 명의를 정리하자는 거예요. 누구 명의로? 저희 부부 명의로 일단 옮겨놓고. 뭐라고?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세연이 재빨리 말했어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관리만 저희가 하겠다는 거예요. 관리만? 네. 어머니는 이 집에서 계속 사시면 되고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분위기였죠. 큰 시누이가 말했어요. 그런 중요한 일을 장례 중에 결정할 게 아니잖니. 하지만 고모님, 시간이 뭐가 급하다고. 재민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고모 모르시는 소리예요. 상속세 신고 기한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성급하잖니. 분위기가 점점 나빠졌어요.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이 다투는 꼴이 될 뻔했죠. 결국 큰 시누이가 정리했어요. 일단 장례 끝나고 다시 의논하자. 하지만 재민아, 할머니 앞에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세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건가요? 장례 끝나고 49제까지 지내고 나서. 그럼 너무 늦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이런 세연은 처음 보는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세연과 재민의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걸까?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세연이 시어머니 방에서 뭔가를 뒤지고 있었거든요. 세연아, 뭐하니? 아, 어머니. 깜짝이야. 이 시간에 왜? 할머니 약 찾고 있었어요. 혹시 놓친 게 있나 해서. 변명 같았어요. 약이라면 제가 다 정리했는데요. 세연아. 네? 우리 진솔하게 얘기하자.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그때 재민이 나타났어요. 여보 왜 안 와? 어머니, 세연이가 잠을 못 자서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확신했죠.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장례식 사흘째 아침이었어요. 이제 발인을 앞두고 있었죠. 친척들이 모여서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희야, 이것 좀 봐. 육촌 형님이 저를 급하게 불렀어요.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계셨죠. 뭔데요, 형님? 인터넷으로 등기부 확인해 봤는데 말이야. 등기부요? 우리 집 땅 말이야. 명의가 바뀌었어.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며칠 전에 김세연으로 바뀌었더라고.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정말이었어요. 시어머니 명의였던 대지 2,000평이 세연 명의로 되어 있었죠. 이게 무슨... 손이 덜덜 떨렸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형님, 이거 확실한 거예요. 응, 등기부 등본이니까 확실하지. 언제 바뀐 거예요? 사흘 전이야. 할머니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이라고요? 그럼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바뀐 거잖아요. 이상하네. 할머니가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나도 이상해서 확인해 본 거야.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세요? 세연이었어요. 육촌형님이 직선적으로 말했어요. 세연이 너 언제 땅 명에 바꾼 거야? 아, 그거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직접 해주셨어요. 할머니가? 네. 관리가 힘드시니까 저한테 맡기시겠다고. 제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가 언제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요. 어머니가 안 계실 때 뭔가 이상했어요. 지난주에 저는 병원 검진 때문에 서울 갔다 왔거든요. 하루만 비웠는데 그 사이에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할머니가 깜짝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깜짝 선물. 어머니 걱정 덜어드리려고 하신 거죠. 말이 안 됐어요. 시어머니 성격을 아는 저로서는 믿기 어려웠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실 분이 아니에요. 육촌형님이 다시 물었어요. 그래도 이상하네. 할머니가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어르신들이 연세 드시면 갑자기 그런 결정하시잖아요. 세연의 대답이 너무 매끄러웠어요. 마치 미리 준비한 것 같았죠. 그때 김동혁 씨가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육촌형님이 설명했어요. 할머니가 세연이한테 땅을 넘겨줬다는데 맞아? 김동혁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할머니랑 항상 같이 계셨잖아. 그날 저는 병원에 할머니 모시고 가서 세연이 재빨리 말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법무사 선생님이랑 집에서 처리한 거예요. 뭔가 계획적인 것 같았어요. 김동혁 씨가 없는 틈을 노린 것 같았거든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세연아, 정말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네, 정말이에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어머니, 할머니가 당부하셨어요. 나중에 말하라고. 그 순간 재민이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세연이 재민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하지만 재민도 이미 들었나 봐요. 아, 그 얘기요? 할머니가 직접 하신 거예요. 너도 알고 있었어? 당연히 알고 있었죠. 제 아내 명의로 된 거니까. 부부가 한 목소리였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육촌형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이상하다. 할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그때 큰 시누이가 왔어요. 뭔 일이야? 다들 왜 그래? 사정을 설명하자 큰 시누이도 놀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일을 혼자 결정하셨을 리가 없는데. 고모님, 할머니가 직접 하신 거예요. 세연이 또 같은 말을 했어요. 그럼 서류는 어디 있어? 법무사 사무소에 있어요. 당장 가져와봐. 지금은 주말이라 문 안 열어요. 핑계가 너무 많았어요. 점점 의심스러워졌죠. 큰 시누이가 말했어요. 월요일에 확인해보자. 뭔가 이상해. 고모님 의심하지 마세요. 할머니 뜻이에요. 세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 공손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날 오후 발인을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니.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큰 시누이가 말했어요. 정희야, 뭔가 이상해. 저도 그래요. 월요일에 같이 법무사 사무소 가자. 네. 하지만 세연이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재민이랑 뭔가 속삭이더군요. 그날 밤 저는 김동혁 씨를 따로 불렀어요. 동혁 씨 정말 모르세요? 여사님,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해주세요. 김동혁 씨가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사실 이상하긴 했어요. 뭐가요? 할머님이 그날 많이 당황하셨거든요. 당황하셨다고요? 네. 법무사가 와서 서류 설명할 때 자꾸 저를 찾으셨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역시 뭔가 잘못된 거였어요. 그런데 왜 그때 말리지 않으셨어요? 세연 여사가 저를 병원으로 보냈거든요. 병원으로요? 할머님 약 받아오라고 하면서요. 꼭 그 시간에. 이제 확실해졌어요. 세연이 계획적으로 김동혁 씨를 지운 거였죠. 동혁 씨, 할머니 마지막 말씀 기억하세요? 네. 정희에게 전해달라는 그것 말고도 또 뭐가 있었어요?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누구를 조심하라고요? 김동혁 씨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연을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월요일 아침 일찍 저는 큰 시누이와 함께 법무사 사무소로 향했어요. 주소는 세연이 준 거였죠. 시내 한복판에 있는 작은 건물의 3층이었습니다. 김정훈 법무사 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처음 보는 곳이었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직원이 맞아주었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김세연 씨가 처리한 부동산 명의 이전 건으로 왔어요. 아,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40대 남자가 나왔어요. 저는 김정훈 법무사입니다. 첫인상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뭔가 눈빛이 불안하더군요. 박말순 할머니 땅 명의 이전 건으로 왔습니다. 아, 그 건이요. 어떤 문제라도? 서류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김정훈 법무사가 잠깐 망설였어요. 고인의 가족분이신가요? 저는 며느리고 이분은 딸입니다. 아, 그런데 당사자 동의 없이는. 큰 시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사자가 우리 어머니인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잖아요. 상속인이니까. 한참을 망설이더니 서류를 가져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이상함을 느꼈어요. 위임장에 시어머니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뭔가 어색했거든요.
도장 모양이 평소 쓰던 것과 달라 보였어요. 이 위임장 언제 작성된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시간은 오후 2시쯤이었나요? 그때가 바로 제가 서울에 간 날이었어요. 김동혁 씨도 병원에 갔고요. 큰 시누이가 위임장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서명이 이상해. 이상하다고요? 평소 쓰시던 글씨체와 달라. 정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천천히 정성스럽게 글씨를 쓰셨는데 이 서명은 흘려 쓴 것 같았어요. 법무사님, 할머니가 직접 오셔서 하신 거예요. 물론입니다. 혹시 누가 도와준 사람은? 김세연 씨가 같이 오셨죠. 세연이 같이 왔다고요? 그럼 세연이 시어머니를 설득한 건가요? 할머니 상태는 어떠셨어요? 연세가 있으셔서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았지만. 헷갈려 하셨다고요? 네. 자꾸 같은 질문 하시고. 큰 시누이와 제가 눈을 마주쳤어요. 시어머니가 요즘 치매 초기 증세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가족분이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충분히 의사 능력이 있으셨죠. 법무사의 말이 앞뒤가 안 맞았어요. 헷갈려 하셨다고 하면서 의사 능력이 있었다니요. 법무사님, 정확히 어떤 절차로 진행된 건가요? 일반적인 위임장 작성 절차죠. 할머니가 내용을 다 이해하셨나요? 세연 씨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이상했어요. 법무사가 설명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큰 시누이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세연 씨가 설명했다고요? 네, 가족분이니까. 그럼 법무사님은 뭘 하신 거예요? 저는 서류 작성하고 도장 받고. 점점 수상해졌어요. 제대로 된 법무사라면 본인이 직접 설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할머니가 뭔가 주저하시는 모습은 없었나요? 글쎄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워낙 많은 고객을 상대하다 보니 변명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제가 중요한 걸 물어봤어요. 법무사님, 할머니 의료기록 확인하셨나요? 의료기록요? 치매 진단 같은 거 말이에요. 김정훈 법무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런 건 확인 안 했는데요. 왜요?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꼭 필요한 건 아니라서. 이상했어요. 고령자의 재산 처분에는 의사능력 확인이 중요한데요. 큰 시누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혹시 세연 씨한테 돈 받으셨나요? 뭐라고요? 수임료 말고 다른 돈이요. 김정훈 법무사가 당황했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뭐예요? 세연 씨가 오래된 고객이라서. 오래된 고객이라고요? 세연이 이 법무사를 언제부터 알았다는 거죠? 저는 더 파고들었어요. 세연 씨랑 언제부터 아셨어요?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이요? 정확히 언제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거짓말하는 게 뻔했어요. 눈을 제대로 못 쳐다보더군요. 법무사님, 이 위임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요? 어떤 문제? 할머니가 치매 초기였거든요. 그제야 김정훈 법무사가 당황했어요. 치매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누가 안 했어요? 세연 씨가요. 역시 나요. 세연이 의도적으로 숨긴 거였어요. 큰 시누이가 일어섰어요. 이 서류 무효 아닌가요? 무효라니요. 치매 환자의 위임장이 유효하겠어요? 김정훈 법무사가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렇다고 해도 이미 등기 넘어간 건 등기를 취소하면 되잖아요. 그건 쉽지 않아요. 이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세연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놀란 척했지만 뻔히 거짓이었어요.
김정훈 법무사가 미리 연락했나 봐요. 세연아, 너 설명할 게 있어. 무슨 설명이요? 할머니 치매 있다는 걸 왜 숨겼어? 세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치매라니요, 그냥 건망증이었어요. 건망증이랑 치매는 달라. 어머니, 할머니가 정신 멀쩡하셨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큰 시누이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세연아, 병원 기록 다 있어. 치매 초기 진단받은 거. 그건 오진이었어요. 오진? 네,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했는데 이상 없다고. 또 거짓말이었어요. 재검사한 적 없거든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세연아, 정말 할머니가 원해서 한 거야? 당연히 그렇죠.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할머니가 깜짝 선물이라고.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었죠. 큰 시누이가 김정훈 법무사에게 말했어요. 법무사님, 이건 취소해 주세요. 그건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이미 처리된 건이라서. 그때 세연이 끼어들었어요. 고모님, 왜 이러세요? 할머니 뜻인데. 할머니 뜻이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씀을.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평소 조용했던 세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세연아, 정말 양심에 걸리지 않아? 양심이요? 치매 걸린 할머니 속여서 땅을 뺏은 거잖아. 세연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뺏었다니요.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할머니가 정신이 온전했다면 왜 나한테 말 안 하셨겠어? 대답할 말이 없나 봐요.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더군요. 결국 저희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나왔어요. 하지만 확신했습니다. 이건 분명 사기였어요. 돌아오는 길에 큰 시누이가 말했어요. 정희야,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변호사 찾아보자. 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가족끼리 법정 다툼을 해야 한다니. 시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김동혁 씨에게 얘기했더니 그가 말했어요. 여사님, 할머님이 남기신 게 더 있어요. 더요? 네. 어제 드린 열쇠로 열 수 있는 거요. 가슴이 뛰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뭔가를 남겨두신 걸까요? 그날 밤 김동혁 씨와 함께 시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손에는 그가 건네준 작은 열쇠를 꽉 쥐고 있었죠. 어디에 쓰는 열쇠인지 아세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머님이 꼭 찾으라고 하셨어요. 방 안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서랍, 옷장, 화장대. 모든 곳을 확인했죠. 하지만 이 열쇠에 맞는 자물쇠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하네요. 어디에 쓰는 걸까요? 그때 김동혁 씨가 뭔가 생각난 듯 말했어요. 혹시 서재는 확인해 보셨나요? 서재요? 네, 할머님이 가끔 혼자 계시던 곳이요. 맞아요. 시어머니는 늘 서재에서 시간을 보내셨거든요. 책을 읽거나 편지를 쓰시면서요. 서재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시어머니 냄새가 났어요. 향수 냄새와 오래된 책 냄새가 섞인 책장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런데 아래쪽 서랍장에서 뭔가 발견했죠. 작은 금고가 있었어요. 이거네요. 열쇠를 넣어봤더니 딱 맞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돌렸죠. 찰칵.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겉봉에는 정희에게라고 시어머니 글씨로 적혀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일까요?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과 USB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성스런 글씨가 보였어요. 정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 후겠구나. 40년 넘게 우리 집안을 위해 희생해준 너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너에게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 세연을 조심해라. 그 아이가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집에 드나들었어. 법무사라는 사람도 왔고. 세연이가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나 보더라. 하지만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하다. USB에 중요한 것들을 담아뒀어. 꼭 확인해보고 우리 집안을 지켜다요. 너는 내 진짜 딸이나 다름없으니까. 사랑한다, 정희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해 주셨구나. 김동혁 씨도 옆에서 코를 훌쩍였어요. 할머님이 정말 여사님을 아끼셨어요. 동혁 씨도 알고 계셨나요? 네, 항상 말씀하셨어요. 정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하고. 더 울컥했어요.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USB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네, 제 노트북 가져올까요? 잠시 후 김동혁 씨가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USB를 꽂았더니 여러 파일이 보였어요. 첫 번째는 동영상 파일이었어요. 클릭해보니 집안 CCTV 화면이 나왔죠. 날짜를 보니 일주일 전이었어요. 제가 서울 간 날이었죠. 화면에 세연과 재민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 김정훈 법무사였어요. 소리를 켰더니 대화가 들렸어요. 할머니, 이거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세연의 목소리였어요. 이게 뭔 서류인지 모르겠네. 시어머니 목소리였죠. 평소보다 많이 약해진 목소리였어요. 땅 관리를 저희가 하겠다는 서류예요. 관리? 네. 어머니 걱정 덜어드리려고요. 시어머니가 망설이시는 게 보였어요. 정희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 깜짝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김정훈 법무사가 끼어들었어요. 할머님 빨리 하셔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왜 시간이 없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요. 거짓말이었어요. 세금이 급한 게 아니라 제가 돌아오기 전에 끝내려던 거였죠. 화면에서 시어머니가 계속 망설이셨어요. 그래도 이상한데. 할머니 저희 믿으시잖아요. 세연이 시어머니 손을 잡고 말했어요. 결국 시어머니가 도장을 찍으셨어요. 하지만 표정이 영 좋지 않았죠. 뭔가 억지로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영상이 끝났어요. 김동혁 씨가 말했어요. 이거 결정적인 증거 아닌가요? 맞아요. 시어머니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이번엔 음성 파일이었어요. 재생해보니 시어머니와 세연의 대화였어요. 세연아, 아까 그 서류 다시 생각해보니 이상해. 뭐가 이상해요, 할머니? 정희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런 중요한 일을 할 순 없어. 할머니 깜짝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안 돼. 취소하자. 할머니 이미 처리됐어요. 뭐? 법무사가 벌써 등기소에 접수했어요. 그럼 다시 돌려놔라. 그건 안 돼요. 돈도 많이 들고요. 세연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평소 공손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죠. 세연아, 너 지금 나를 속인 거니?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상해.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 그때 재민 목소리도 들렸어요. 할머니 이미 된 일이에요.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라고? 네. 어차피 관리는 저희가 잘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화내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것들아. 나를 바보로 아나. 할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말라고? 내 땅을 훔쳐가고?
그 뒤론 소리가 작아졌어요. 뭔가 다투시는 소리만 들렸죠. 마지막에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희한테 다 얘기할 거야. 할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가족이 다 망가져요. 음성이 끝났어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해 주셨구나. 김동혁 씨가 말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할머님이 왜 그렇게 화나셨는지. 동혁 씨, 이 일 아셨으면서 왜 말 안 하셨어요? 죄송해요. 할머님이 직접 처리하신다고 하셔서. 세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이번엔 문서였어요. 진짜 유언장이라고 제목이 달려 있었죠. 클릭해보니 시어머니가 직접 쓰신 유언장이었어요. 날짜는 한 달 전이었죠. 내용을 읽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모든 재산을 지역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평생의 헌신에 대한 감사금으로 1억을 남겨주신다고. 이게 진짜 유언장이었구나. 네. 할머님이 공증까지 받아두셨어요. 마지막 파일은 은행 통장 사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따로 만들어두신 계좌였죠.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잔액을 보니 정말 1억이 들어 있었어요. 언제 이런 걸 준비해 두셨을까요? 김동혁 씨가 설명했어요. 할머님이 몇 달 전부터 준비하셨어요. 여사님 몰래요. 왜 몰래 하셨을까요? 깜짝 선물이라고 하시면서요. 눈물이 또 났어요. 시어머니의 진짜 깜짝 선물은 이거였구나. 세연이 말한 그런 게 아니라. 동혁 씨, 이 자료들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법정에서 써야죠. 정말 세연을 고발할 수 있을까요? 충분해요.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다 성립돼요. 이제 확신이 섰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드려야겠어요. 우리 집안을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다음 날 아침 세연과 재민이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죠. 어머니, 어제 법무사 사무소 다녀오셨다면서요. 세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다녀왔어.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 있나? 내 일인데. 세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혹시 이상한 생각 하시는 거 아니죠? 이상한 생각? 저희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요. 재민도 끼어들었어요. 엄마, 우리 진짜 할머니 뜻대로 한 거예요. 할머니 뜻이었다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증거들이 있으니까요. 그럼 이건 뭐냐? USB를 꺼내서 테이블에 놓았어요. 세연과 재민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게 뭔데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거야. 할머니가요? 응. 너희들이 뭘 했는지 다 들어있어. 세연이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왜 믿으면 안 돼? 누가 조작한 걸 수도 있잖아요. 재민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요즘 기술 발달해서 가짜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모든 걸 확인했거든요. 조작이라고? 그럼 이것도 조작이야. 편지를 꺼내 보여줬어요. 세연이 편지를 보더니 당황했어요.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시어머니가 숨겨두신 금고에서. 금고요? 응. 열쇠도 주고 가셨어. 재민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할머니가 언제 그런 걸. 그때 김동혁 씨가 나타났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세연과 재민이 김동혁 씨를 노려봤어요. 당신이 뭘 증언한다는 거예요? 할머님이 직접 부탁하신 거요. 김동혁 씨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연 여사를 조심하라고.
그런 말씀 안 하셨어. 세연이 소리쳤어요. 하셨어요. 그리고 정희 여사님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죠. 재민이 김동혁 씨에게 따졌어요. 당신 거짓말하는 거잖아. 거짓말이요? 증거도 있는데요. 무슨 증거? CCTV 영상이요. 세연과 재민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세연아, 재민아. 이제 그만해라. 어머니, 저희가 뭘 다 봤어. 너희들이 시어머니 속이는 거. 세연이 급하게 변명했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저희는 정말 오해가 아니야. 증거가 다 있어. USB를 손에 들고 흔들었어요. 이 안에 너희들 목소리 다 들어있어. 재민의 얼굴이 새파랗게 됐어요. 그건 맥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맥락? 저희 진짜 할머니 위해서 한 거라고요. 할머니 위해서 속였다고? 속인 게 아니라 세연이 갑자기 화를 냈어요. 어머니는 왜 저희만 의심하세요?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잖아. 사실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정말 원하신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평소 얌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김동혁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세연 여사, 할머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무슨 말씀이요? 정희한테 다 얘기하겠다고 하신 거요. 세연이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나 봐요. 재민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엄마, 저희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그제야 진실이 나왔어요. 역시 돈 때문이었구나. 빚이 얼마나 되는데? 3억 정도요. 깜짝 놀랐어요. 3억이라니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빚을? 사업 실패하고 카드빚도 있고. 세연이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땅을 노린 거야. 어쩔 수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요. 한심했어요.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하다니. 세연아, 그래도 그렇지. 치매 걸린 할머니를 속이는 게 맞아. 치매 아니었어요. 아니었다고? 병원 기록 다 있어. 세연이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모든 게 탄로 난 거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원래대로 돌려놔. 어머니.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재민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요. 저희 가족 다 망해요. 가족은 이미 망쳤잖아. 너희들이. 세연도 울면서 매달렸어요. 어머니,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시어머니한테 한 짓을 어떻게 한 번만이야. 더 이상 들어줄 마음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있으니까요. 오늘 중으로 결정해. 스스로 원래대로 돌려놓을 건지 아니면 법정에서 싸울 건지. 세연과 재민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이들이 마지막으로 어떤 수를 쓸지를. 그날 오후 세연과 재민이 다시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변호사를 데리고 왔거든요. 어머니, 저희 변호사 선생님이에요. 중년 남성이 명함을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박철수 변호사입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갑자기 변호사는 왜? 박철수 변호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좋은 해결책을 제안하려고 왔습니다. 해결책? 네. 서로 손해보지 않는 방향으로요. 세연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생각해봤어요. 뭘 생각했다고?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뭔가 수상했죠.
그럼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는 거야. 그런데 어머니, 박철수 변호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그 USB 말인데요. USB가 왜? 혹시 불법적으로 녹음된 건 아닌가요? 깜짝 놀랐어요. 불법 녹음이라고요? 시어머니가 본인 집에서 녹음하신 건데 뭐가 불법이에요?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거잖아요. 그게 왜 문제가 돼요? 박철수 변호사가 천천히 설명했어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상대방 몰래 녹음한 건 증거로 쓸 수 없어요. 그런 법이 있나요? 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죠. 김동혁 씨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자기 집에서 한 건데요. 그래도 상대방이 모르면 불법이에요. 세연이 말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그 USB는 아무 소용없어요. 소용없다고? 네. 법정에서 증거로 못 써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정말 그런 법이 있나요? 재민이 거들었어요. 엄마,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요. 또 뭔 문제? 어머니가 저희를 고발하시면 어머니도 문제돼요. 내가 왜 문제가 돼? 불법 녹음 방조죄요. 박철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어머님도 공범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증거인데 저까지 범죄자가 된다고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세연이 말했어요. 어머니, 그냥 조용히 넘어가요. 조용히? 네. 저희도 어머니 고발 안 할 테니까요. 너희가 날 고발한다고? 어머니가 불법 녹음시킨 거잖아요. 이제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 취급을 받고 있었죠. 박철수 변호사가 정리했어요. 서로 고발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럼 땅은 어떻게 하고? 현상 유지하시는 거죠. 현상 유지라니요. 그럼 세연이 계속 땅을 가지고 있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안 돼요. 제가 소리쳤어요. 어머님,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말라고? 내 시어머니 땅을 도둑 맞았는데. 세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도둑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도둑 아니면 뭐야?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증거도 있어요. 무슨 증거? 위임장이요. 재민이 위임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예요. 김동혁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님이 치매 있으셨잖아요. 그거 증명할 수 있어요? 박철수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치매 진단서가 있나요? 병원에 기록이 있을 거예요. 초기 치매는 의사 능력에 문제 없다고 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나 봐요. 세연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가 어머니를 고발할 수도 있어요. 날 왜 고발해? 명예훼손이요. 명예훼손? 어머니가 저희를 사기꾼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이잖아. 사실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불법 녹음은 증거가 안 되니까요. 완전히 막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박철수 변호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법정 다툼하면 양쪽 다 손해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상태로 두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화를 냈어요. 그럼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 없죠. 너무 화가 났어요. 시어머니의 억울함은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때 세연이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양보할게요. 뭘 양보한다고? 어머니는 계속 이 집에 사세요. 당연한 거 아냐? 그리고 생활비도 드릴게요. 재민이 거들었어요. 월 100만 원씩 드릴게요. 100만 원? 네, 평생 드릴게요. 돈으로 무마하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돈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예요? 시어머니 뜻을 어긴 거잖아. 세연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뜻은 저희가 땅을 관리하는 거였어요. 관리가 아니라 차지하는 거잖아. 어머니 말 돌리지 마세요. 박철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어머님, 시간 주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게 뭐 있어요? 현실적인 선택을 하셔야죠. 모두 나가고 나니 김동혁 씨가 말했어요. 여사님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변호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잘 안다고요? 불법 녹음에 대해서요. 미리 준비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술술 말하더라고요. 그럼 미리 준비한 거네요. 네. 저희가 증거를 찾을 거라고 예상했나 봐요. 세연과 재민이 생각보다 치밀했어요.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동혁 씨, 정말 그 USB 못 쓰는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변호사한테 물어봐야죠. 그날 밤 저는 첫째 아들 경수에게 전화했어요. 경수야, 어머니 좀 도와줄 수 있니? 무슨 일이에요, 엄마? 사정을 설명하니 경수도 놀랐어요. 세연이랑 재민이가 그런 짓을. 응. 어머니가 증거까지 남겨놓으셨어. 그럼 고발하면 되잖아요. 그게 문제야. 불법 녹음이라고 하네. 불법 녹음이요? 응. 증거로 못 쓴다고. 경수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제 친구 중에 변호사 있어요. 정말? 네.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 부탁한다. 다음 날 경수가 변호사와 함께 왔어요. 이성민 변호사라는 분이었죠. 안녕하세요. 경수 친구 이성민입니다. 인상이 좋아 보였어요. 사정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USB도 보여드리고 편지도 보여드렸죠. 이성민 변호사가 꼼꼼히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이거 충분히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정말요? 네. 불법 녹음이 아니에요. 어떻게요? 자기 집에서 자기가 당하는 사기를 녹음한 거잖아요. 그럼 법정에서 쓸 수 있나요? 물론이죠. 박철수 변호사가 거짓말한 거였어요. 저를 겁주려고 한 거였죠. 그럼 소송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승산도 충분하고요. 김동혁 씨가 물었어요.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네.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다 성립해요. 드디어 희망이 보였어요. 시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겠어요. 변호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고발장부터 접수하죠. 고발장요? 네. 검찰에 사기 혐의로 고발하는 거예요. 경수가 말했어요. 엄마 마음 단단히 드세요. 왜? 가족끼리 법정 다툼하는 거니까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뜻을 지켜야 했어요. 할 거야. 시어머니가 부탁하셨으니까. 이성민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했어요. 내일까지 고발장 작성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세연이 전화했어요. 어머니, 변호사 만나셨다면서요. 응. 누가 그런 소리를? 동네 소문이 벌써 났나 봐요. 세연아, 이제 그만해. 어머니 정말 고발하실 거예요. 시어머니 뜻이니까. 세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희 가족 생각해 주세요. 너희가 우리 가족 생각했니?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들어줄 말은 없었거든요. 이틀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소식이었죠. 윤정희님, 출석 요청서 나갔습니다. 출석 요청서요? 네. 피고발인한테도 조사받으라고 나갔어요. 드디어 시작됐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경찰서에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윤정희님 역고발 당하셨습니다. 역고발이요? 네. 김세연 씨가 어머님을 고발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세연이 저를 고발했다고요? 무슨 죄명으로요? 명예훼손과 무고죄입니다. 명예훼손은 그렇다 쳐도 무고죄라니요. 거짓 고발했다는 얘기잖아요. 집에 돌아오니 김동혁 씨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사님, 동네에 소문 났어요. 무슨 소문이요? 세연 여사가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데요? 어머님이 시어머니를 이용해서 돈을 뜯으려 한다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한 거잖아요. 또 뭐라고 하던가요? 할머님 몰래 녹음해서 협박했다고도 하더라고요. 세연이 완전히 뒤집어 씌우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믿을까봐 걱정됐죠. 저녁 때 큰 시누이가 찾아왔어요. 정희야, 무슨 일이야? 동네가 난리더라. 언니 세연이가 소문내고 다녀요. 사정을 설명하니 큰 시누이도 화를 냈어요. 그 계집애가 어떻게 그런 뻔뻔한 소리를. 언니 사람들이 믿을까봐 걱정돼요. 걱정 마. 어머니 평소 인품 아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불안했어요. 소문이라는 게 한 번 나면 걷잡을 수 없거든요. 다음 날 장보러 나갔더니 시장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를 보고 피하는 사람도 있었죠. 정희 씨,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단골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럼 다행이네. 난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요즘 며느리들이 그래. 시어머니 재산 노리고. 그래도 녹음까지 하다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진실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소문만 퍼지고 있었죠. 집에 돌아오니 이성민 변호사가 와 있었어요. 어머님, 상황이 복잡해졌네요. 네. 세연이가 저를 고발했다면서요. 맞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 쪽 증거가 훨씬 확실해요. 그때 경수가 들어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엄마 재민이한테 전화 왔어요. 뭐라고 하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생각해 볼 게 뭐 있어? 가족끼리 싸우면 다 망한다고요. 재민이 마지막으로 회유하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선택한 길이었죠. 이성민 변호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흔들리시면 안 돼요. 네, 끝까지 해볼 거예요. 그날 밤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집에 돌멩이가 날아든 거예요. 창문이 깨졌죠. 김동혁 씨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여사님, 괜찮으세요? 네, 다치지는 않았어요. 누가 이런 짓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짐작은 갔어요. 세연이 동네에 소문을 퍼뜨린 결과였겠죠. 다음 날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CCTV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괴롭힘 당할까 봐요. 오후에 큰 시누이가 또 왔어요. 정희야, 세연이가 친척들한테 전화하고 다니더라. 뭐라고 해요? 너 편드는 사람은 가족 취급 안 하겠다고. 세연이 완전히 적반하장이었어요. 오히려 저를 고립시키려 하고 있었죠. 언니, 그래도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그때 이성민 변호사가 전화했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손녀분 소윤 씨가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해요. 깜짝 놀랐어요. 소윤이가요? 정말요? 네.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희망이 보였어요. 소윤이면 세연의 딸인데 어머니를 배신한다고요? 어떤 증거래요?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죠. 드디어 반전이 시작되는 건가요? 시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오후 소윤이가 혼자 집에 찾아왔어요. 20살인데도 어른스러운 표정이었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소윤아 어떻게 혼자 왔니? 엄마 아빠 몰래 왔어요. 소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가 큰 결심을 한 것 같았죠. 할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고개를 숙였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니? 엄마 아빠가 한 일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만이라도 정상이구나. 소윤아, 내가 미안할 건 없어.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다고? 엄마가 증조할머니 속이는 거요. 깜짝 놀랐어요. 소윤이가 다 알고 있었다니요. 언제부터 알았니? 한 달 전부터요. 엄마 아빠가 비밀 회의하는 걸 들었어요. 소윤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휴대폰 화면에 동영상이 재생됐어요. 날짜를 보니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죠. 화면에 세연이 나타났어요. 시어머니 방에서 뭔가를 뒤지고 있었어요. 이게 뭐니? 엄마가 증조할머니 도장 훔치는 거예요. 정말이었어요. 세연이 시어머니 도장을 몰래 가져가는 장면이었죠. 소윤아, 왜 이걸 찍었니? 뭔가 이상해서요. 엄마가 평소 안 하던 행동이었거든요. 영상이 계속 재생됐어요. 세연이 도장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혔어요. 이 영상 언제 찍은 거야? 증조 할머니가 낮잠 주무실 때요. 그럼 어머니는 몰랐겠네? 네, 저 혼자 몰래 찍었어요. 소윤이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번엔 세연과 재민이 법무사와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여기는 어디니? 카페요. 엄마 아빠 따라갔다가 찍었어요. 화면에서 세연과 재민이 김정훈 법무사와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상 수상한 모임이었죠. 소윤아, 이런 중요한 영상을 왜 지금까지 안 말했니? 무서웠어요. 엄마 아빠가 알면 어떻게 할지. 그럴 만했어요. 아직 어린 나이에 부모를 배신하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말하는 거니? 소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증조할머니가 너무 억울해 보여서요. 어떻게? 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정희 할머니를 도와달라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소윤이한테까지 부탁하셨구나. 소윤아, 이 영상 경찰에 제출해도 될까? 네, 그래야죠. 하지만 걱정이 됐어요. 엄마 아빠가 알면 어떻게 하니?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이성민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무슨 증거요? 손녀가 찍은 영상이요. 변호사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소윤의 영상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거 대단한 증거네요. 정말요? 네. 도장을 훔치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잖아요. 소윤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엄마가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이라서 이상했어요. 언제부터 의심했니? 한 달 전부터요. 엄마 아빠가 자꾸 돈 얘기하면서 증조할머니 땅 얘기했거든요. 영특한 아이였어요. 어른들이 못 본 걸 이 아이가 다 봤던 거죠. 이성민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 영상으로 사기 혐의 확실해졌어요. 그럼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겨요. 이런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소윤이가 부모와 대립하게 되는 거였죠. 소윤아, 정말 괜찮겠니? 네, 옳은 일이니까요. 이 아이의 용기가 대단했어요. 가족보다 정의를 선택한 거니까요. 저녁 때 세연이 미친 듯이 전화했어요. 어머니, 소윤이를 꼬셨어요.
꼬셨다는 게 뭔 소리야? 우리 딸을 이용해서. 이용한 게 아니야. 소윤이가 스스로 온 거야. 거짓말. 어머니가 회유한 거잖아요. 세연의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했어요. 딸까지 배신한 게 충격이었나 봐요. 세연아, 소윤이는 현명한 아이야. 현명하다고요? 부모 팔아먹는 게? 부모가 잘못했으니까 말리는 거지. 재민도 전화를 바꿔받았어요. 어머니, 선 넘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선을 넘어? 우리 가족사에 왜 끼어들어요?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 재산 훔친 사람들이 오히려 따지고 있었죠. 가족사라고? 너희가 가족을 배신했잖아. 저희가 언제 배신했어요? 시어머니 속인 게 배신 아니면 뭐야?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었어요.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날 밤 소윤이가 또 전화했어요. 할머니, 집에 가기 무서워요. 왜? 엄마 아빠가 완전 화나 있어요. 걱정됐어요. 아직 어린 아이인데. 소윤아, 큰 고모 집에 가서 자면 어때? 그럴까요? 응. 내가 전화해서 부탁해 볼게. 큰 시누이에게 전화했더니 흔쾌히 승낙했어요. 물론이지. 용감한 우리 소윤이 보호해줘야지. 소윤이가 진짜 용감했어요. 어른도 못할 일을 해낸 거니까요. 이제 승부는 기울었어요. 시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겠어요. 며칠 후 김동혁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두꺼운 봉투를 들고 있었죠. 여사님,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숨기고 있던 게 있어요. 가슴이 쿵했어요. 또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앉으세요. 천천히 말해보세요. 김동혁 씨가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게 진짜 유언장이에요. 진짜 유언장이요? 네. 할머님이 직접 저에게 맡기셨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공증받은 유언장이 들어있었어요. 읽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모든 재산을 지역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는 감사금으로 1억 원을 남겨주신다고. 동혁 씨, 이걸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할머님이 당부하셨거든요. 무슨 당부를? 갈등이 생기면 그때 공개하라고. 시어머니가 이미 다 예상하고 계셨구나. 세연과 재민이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언제 작성하신 거예요? 2달 전이에요. 공증도 받으셨고요. 유언장 날짜를 보니 정말 2달 전이었어요. 세연이 위임장 꾸민 것보다 훨씬 빨랐죠. 그럼 세연이가 받은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무효죠. 이미 유언장에서 기부하기로 했으니까. 김동혁 씨가 계속 설명했어요. 사실 할머님이 세연 여사를 의심하신 지 오래됐어요. 언제부터요? 몇 달 전부터요. 자꾸 재산 얘기만 하시더래요. 그래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신 거군요. 네. 그리고 저에게 맡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김동혁 씨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정의가 고생하면 그때 꺼내라고. 저 때문에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네. 할머님이 여사님 마음 상할까봐 걱정하셨거든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배려해 주셨구나. 동혁 씨, 그런데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보겠어요. 뭐요? 여사님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김동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화나셨을까요?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정의감이 강한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김동혁 씨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할머님이 은행에 만들어둔 계좌 통장이에요. 통장을 보니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잔액은 정말 1억 원이었죠. 언제 만드신 거예요?
유언장 작성한 날 같이요. 저도 모르게요. 네, 깜짝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시어머니의 진짜 깜짝 선물이었구나. 세연이 말한 그런 게 아니라. 동혁 씨, 이 통장도 왜 지금까지? 할머님이 당부하셨어요. 일이 다 끝나면 주라고. 이성민 변호사에게 급히 연락했어요. 변호사님, 진짜 유언장이 나왔어요. 진짜 유언장이요? 네, 공증까지 받은 거예요. 변호사가 달려와서 유언장을 확인했어요. 이거 완벽한 유언장이네요. 정말요? 네, 공증까지 받았으니 법적 효력 확실해요. 그럼 세연이 위임장은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무효죠. 유언장이 더 상위 법률행위니까. 김동혁 씨가 말했어요. 변호사님, 사실 저도 증언할 게 있어요. 무슨 증언이요? 세연 여사가 저에게 뇌물 주려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뇌물이라고요? 언제요? 할머님 돌아가신 후에요. 입 다물라고 돈을 주려 했거든요. 얼마나요? 1,000만 원이요. 세연이 그런 짓까지 했구나. 정말 계획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히 거절했죠. 할머님께 죄송하잖아요. 이성민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거 증거인멸 교사죄도 성립해요. 증거인멸 교사죄요? 네. 증인에게 뇌물 주려 한 거니까. 세연의 죄목이 계속 늘어났어요.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증거인멸교사죄. 동혁 씨 정말 고마워요. 뭐려? 당연한 일이죠. 양심의 가책이 있으셨을 텐데. 할머님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요. 김동혁 씨는 정말 의리 있는 분이었어요. 시어머니 눈에 틀리지 않았네요. 그날 저녁 경수가 와서 유언장을 확인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세요. 왜? 모든 걸 다 예상하고 계셨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현명하셨어요. 그런데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긴? 할머니 뜻대로 해야지. 재단에 기부하신다는 거요? 응. 그게 할머니 뜻이니까. 경수가 걱정했어요. 엄마는 어떻게 하시고요? 할머니가 1억 남겨주셨잖아.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충분해. 욕심 부리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의 뜻을 정확히 이해했어요. 재산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요. 엄마, 그래도 세연이랑 재민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정에서 보자고 해야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시어머니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시간이었죠. 드디어 첫 공판 날이 왔어요. 법정에 들어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세연과 재민이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눈을 피하더군요.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 일어섰어요. 사건 번호 2025-123호 사기 등 사건을 개정합니다. 드디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시간이었죠. 검사가 기소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김세연, 이재민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피해자 박말순을 기망하여. 세연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어요. 재민도 마찬가지였죠. 이성민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저희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어머니가 남기신 USB를 제출했어요. 법정에서 영상이 재생되자 웅성거림이 일었죠. 화면에서 세연이 시어머니를 설득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할머니,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시어머니가 망설이시는 모습도 선명했어요. 정희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세연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이 영상은 불법 녹화된 것입니다. 불법 녹화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니까요.
이성민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기 피해라는 것이 입증됐습니까? 지금 입증하는 중입니다. 판사가 결정했어요. 일단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세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두 번째로 소윤의 영상이 재생됐어요. 세연이 시어머니 도장을 훔치는 장면이었죠.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너무 명확한 증거였거든요. 세연의 변호사가 또 이의 제기했어요. 재판장님, 이 영상의 출처가 의심스럽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미성년자가 촬영한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이때 소윤이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이 영상을 직접 촬영했습니다. 소윤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왜 촬영했나요? 엄마의 행동이 이상해서요. 어떻게 이상했습니까?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했거든요. 소윤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법정의 모든 사람이 집중해서 들었죠. 세연이 딸을 원망스럽게 바라봤어요. 하지만 소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김동혁 씨가 증인으로 섰어요. 저는 고인을 10년간 모셨습니다. 김동혁 씨가 증언을 시작했어요. 박말순 할머님은 평소 매우 신중한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신중했나요?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며느리와 상의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의하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이상했습니다. 김동혁 씨가 계속했어요. 그리고 할머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었나요? 세연을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세연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이해 있습니다. 전문 증거입니다. 하지만 증인이 직접 들은 것이니까 인정됩니다. 네 번째로 진짜 유언장이 제출됐어요. 법정이 다시 웅성거렸죠. 이성민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이것이 피해자가 생전에 작성한 진정한 유언장입니다. 공증을 받은 것입니까? 네. 공증도 받고 인감증명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유언장을 검토했어요. 작성 일자가 언제입니까? 위임장보다 한 달 앞선 날짜입니다. 이것으로 세연의 위임장은 완전히 무력화됐어요. 마지막으로 의료기록이 제출됐어요. 시어머니의 치매 진단서였죠. 피해자는 경미한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습니다.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었나요?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복잡한 법률행위 이해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연의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했어요.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진심으로 할머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증거가 있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이성민 변호사가 마지막 변론을 했어요. 재판장님, 이는 명백한 사기 사건입니다. 치매 환자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한 것입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충분히 심리했습니다. 다음 주에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세연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정말 끝까지 하실 거예요.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저희가 감옥 가면 소윤이는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했어야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곧 끝날 것 같아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의는 이뤘지만 가족이 망가진 거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뜻을 지킨 것만은 확실했어요. 선고 당일 아침이었어요.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많이 왔더군요.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 숙연해졌어요. 피고인들은 일어서십시오. 세연과 재민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드디어 결과가 나올 순간이었죠. 사건 번호 2025과 123호에 대하여 선고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김세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재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세연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집행유예라도 전과자가 되는 거니까요. 또한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지급하라. 손해배상까지 명령받았어요. 그들이 받은 땅값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죠. 판사가 계속 말했어요. 부동산 명의 이전은 무효로 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합니다. 드디어 시어머니 땅이 돌아오는 거였어요. 하지만 유언장에 따라 재단에 기부될 예정이었죠. 판사가 판결 이유를 설명했어요. 피고인들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피해자의 판단 능력 저하를 이용하여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김세연은 며느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신뢰관계를 악용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딸까지 증인으로 나설 만큼 행위가 악질적이었습니다. 세연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자업자득이었죠.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윤정희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시어머니의 억울함이 풀려서 다행입니다. 며느리와 법정 다툼을 하신 기분은? 가족이라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김동혁 씨와 함께 시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김동혁 씨가 말했어요. 할머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동혁 씨 덕분이에요. 저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그때 이성민 변호사가 전화했어요.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변호사님. 그런데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요? 유언장 집행이요. 재단 설립해야죠. 맞아요. 시어머니 뜻대로 노인복지재단을 만들어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서류 준비해서 신청하면 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오후에 소윤이가 찾아왔어요. 법정에서 본 이후 처음이었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소윤아 고생 많았어. 소윤의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요. 부모와 법정에서 마주한 충격이 컸나 봐요. 할머니, 저 때문에 가족이 망가진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옳은 일을 한 거야. 하지만 엄마 아빠가. 내 부모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소윤이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저 어떻게 살아요? 뭔 소리니? 너는 당당하게 살면 돼. 엄마 아빠가 저 원망할 텐데요. 지금은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소윤을 꼭 안아줬어요. 이 아이가 가장 힘들 거예요. 소윤아, 할머니랑 같이 살래? 정말요? 응. 내가 있으면 할머니도 좋겠어. 소윤이 밝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죠. 며칠 후 세연과 재민이 찾아왔어요. 판결 후 처음 만나는 거였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세연이 무릎을 꿇었어요. 재민도 따라 무릎을 꿇었죠.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시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지금 와서 사과해봤자 뭐해? 어머니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사과해야지 나한테 왜 해? 세연이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한테도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럼 성묘라도 가지. 재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소윤이 데려갈 수 있을까요? 소윤이 의견 들어봐야지. 소윤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싫어요. 왜?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어요. 세연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딸마저 잃은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하지만 소윤의 선택이었어요. 억지로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세연아, 재민아. 네.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 네, 명심하겠어요.
그리고 손해배상금 잊지 마. 네, 분할해서라도 꼭 갚겠어요. 그들이 나간 후 소윤이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너무 매정한 걸까요? 아니야. 시간이 필요한 거지.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는 내 마음이야. 억지로 할 필요 없어. 며칠 후 재단 설립 신청서를 냈어요. 박말순 노인복지재단이라는 이름으로요. 시어머니의 뜻대로 지역 어르신들을 도울 예정이었어요. 무료 급식, 의료 지원, 문화 프로그램 등등. 김동혁 씨가 재단 사무국장을 맡기로 했어요. 할머님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경수도 도와주기로 했어요. 엄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이성민 변호사도 법률 자문을 맡아주셨어요. 어머님 뜻을 받들어 잘 운영하겠습니다. 한 달 후 재단 설립이 완료됐어요. 첫 번째 사업으로 독거노인 무료 급식을 시작했죠. 개소식 날 많은 사람이 왔어요. 동네 어르신들, 공무원들, 기자들까지. 제가 인사말을 했어요. 시어머니 박말순 할머니의 뜻을 받들어 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시어머니도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행사 후 시어머니 산소에 갔어요. 소윤이와 김동혁 씨, 경수가 함께였죠. 어머니, 재단 만들었어요. 어머니 뜻대로 어르신들 도울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시어머니가 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어요. 재단은 벌써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매일 100명 넘는 어르신들이 무료 급식을 받으러 오세요. 의료진이 와서 진료도 해드리고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하죠. 소윤이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재단에서 일하고 있어요. 할머니, 저는 여기서 일하는 게 좋아요. 정말? 네, 보람이 있어요. 김동혁 씨도 전담 사무국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여사님, 할머님이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시는 걸 보면 어제는 시장님도 재단을 방문하셨어요. 정말 모범적인 재단이네요. 시어머니 뜻을 따른 것뿐이에요. 앞으로도 시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세연과 재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가끔 소식이 들려와요. 재미는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고 해요. 빚을 갚기 위해서죠. 세연은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한다고 들었어요. 손해배상금은 매달 조금씩 입금되고 있어요. 약속은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달 전에는 세연이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께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할머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님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언젠가는 소윤이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연 올림. 솔직한 마음이 담긴 편지였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켰어요. 우리 집안을 지켜다오. 집안을 지킨다는 건 재산을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정의와 양심을 지키는 거였죠. 소윤이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정말요? 정말. 할 일을 다 했으니까. 그날 밤 시어머니 꿈을 꿨어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고마워. 잘했어. 꿈에서 깨니 아침이었어요. 오늘도 재단에 가서 어르신들을 도와야 해요. 소윤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빨리 일어나세요. 응, 금방 갈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시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재단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어르신들이 오셨어요. 정희야, 오늘은 좀 일찍 왔네. 안녕하세요, 김할아버지. 김할아버지는 재단의 단골이셨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라 매일 오세요. 정희야, 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살아. 할아버지, 시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분도 참 좋은 분이셨어. 하늘에서 너보고 흐뭇해 하실 거야.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니 어르신들이 더 많이 오셨어요. 소윤이가 열심히 배식을 도와줬어요. 소윤아, 고마워. 한 할머니가 소윤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소윤이 밝게 웃었어요. 이 아이가 여기서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건강 상담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어르신들 진료를 해주시죠. 윤정희 씨, 정말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 뜻을 따르는 것뿐이에요. 그때 김동혁 씨가 다가왔어요. 여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재단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정말요? 네. 우리 재단이 모델이 된 것 같아요. 뿌듯했어요. 시어머니의 정신이 더 넓게 퍼져나가는 거니까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윤이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죠. 할머니, 오늘도 정말 보람찬 하루였어요. 그래. 어르신들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기뻐. 소윤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할머니, 저 가끔 생각해요. 뭘? 만약 제가 그때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해서요. 왜 그런 생각을 해? 증조 할머니의 억울함이 그대로 묻혔을 텐데. 맞는 말이었어요. 소윤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 거예요. 소윤아, 내가 정말 용감했어. 처음엔 무서웠어요. 부모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진실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잖아. 소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지금은 확신해요.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경수였어요. 엄마, 내일 시간 있으세요? 왜? 재단에 기부하고 싶은 분이 계세요. 누구인데? 회사 사장님이에요. 뉴스 보고 감동받으셨대요. 기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선한 영향력이었죠. 고마운 일이네. 내일 만나보자. 네. 그분이 정말 많이 도와주고 싶다고 하세요. 전화를 끊고 소윤이에게 말했어요. 소윤아, 우리 재단이 점점 커지고 있어. 좋은 일이에요, 할머니. 그래. 시어머니가 뿌린 씨앗이 꽃을 피우고 있어.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별세부터 시작해서 세연과 재민의 배신, 법정 다툼, 그리고 재단 설립까지. 하지만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주신 교훈이었죠.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탐욕도 결국 진실 앞에서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소윤이와 김동혁 씨, 경수 그리고 큰 시누이. 이분들이 진짜 제 가족이었어요. 시어머니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정희야, 잘했어. 정말 자랑스럽다. 그런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았어요. 새벽 공기를 마시며 베란다에 나왔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오늘도 어르신들을 위해, 시어머니의 뜻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어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하늘을 보며 인사했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분명 시어머니가 답해 주시는 거예요. 소윤이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오늘도 할 일이 많으니까. 할머니, 저도 일찍 준비할게요. 그래. 오늘도 화이팅 하자. 둘이서 아침을 준비하며 웃었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죠. 시어머니가 꿈꾸셨던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서로를 아끼고 정의를 실천하는 가족.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시어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니까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큰 가르침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렸어요.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찾았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탐욕은 결국 진실 앞에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자리 잡았죠. 이것이 시어머니가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평생 간직하며 살아갈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아직 만날 생각은 없어요. 소윤이에게 편지를 보여줬더니 말하더군요. 할머니 아직은 어려워요. 괜찮아. 내 마음이 중요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지금은 서로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오늘은 시어머니 기일이에요. 재단 어르신들과 함께 추도식을 했습니다. 박말순 할머님은 마지막까지 남을 생각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추도사를 읽었어요. 가족의 배신에도 굴복하지 않으시고 정의를 지키셨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 우리는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셨죠. 추도식 후 산소에 올라갔어요. 소윤이와 김동혁 씨, 경수가 함께였어요. 어머니 1년이 벌써 지났네요. 묘비에 손을 올려놨어요. 어머니 덕분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잘 정리됐어요. 소윤이가 꽃을 올렸어요. 증조 할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가 하라는 대로 정의로운 일하고 있어요. 김동혁 씨도 절했어요. 할머님 약속 지키고 있습니다. 재단 잘 운영하고 있어요. 경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 고생 많이 했어요.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바람이 솔솔 불어왔어요. 시어머니가 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었어요. 가족의 배신, 법정 다툼, 재단 설립. 파란만장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드디어 반전이 시작되는 건가요? 시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